전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심사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이 우려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190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식인데 정부는 올해 2조 9,700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안정자금 지급이 시작되지만 하드웨어 비용과 개발비 등 총 91억여 원이 들어가는 심사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구축 사업을 시작해 5월쯤에야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심사하고 새로 만든 심사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사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접수 처리는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급을 하고 나면 부정수급 이제 허위로 청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또 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3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금년 5월에야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견된 사태를 너무나 안일하게 판단하고 늑장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각 사업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9일 명동 일대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찾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부의 47개 지방관서에서 시행되며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알리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에게 100km 행군을 시키면서 일부 여사원들에게는 피임약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거리 행군도 전근대적인 발상이지만 피임약 제공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8일 충남 천안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무박 2일간 100km 행군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부 여사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줬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여사원들에게 행군날 생리주기가 겹치면 힘들 것 같아 피임약을 준비했다면서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했고 일부 여사원들은 피임약을 받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100km를 걷는 것은 일반 남성도 쉽지 않은데 생리주기까지 조절해 여사원의 참여를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임약 지급은 자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나눠준 것이라며 건강상 행군이 어려운 사람은 빠질 수 있도록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갓 들어온 사원이 몸 상태를 이유로 행군에서 빠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 측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은 도전 정신과 조직 문화 교육이란 명분으로 신입사원 대상으로 극기훈련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란 딱지를 뗀 사회초년병에게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이 화학약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희석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정비본부가 자회사 한국공항 하청업체에 보급한 세정제입니다. 장기 손상과 유전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이 보입니다.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란 표기도 있지만 직원들은 안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쓰고 나면은 손가락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다가 장갑 끼고 오면 작업이 안 되는데 왜 장갑을 끼고 하냐고. 그 장갑 못 끼게. 자동차 광택조처럼 잘 갈립니다. 식탁을 닦아내면 돌가루가 식탁에 박히겠죠. 항공기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전부 다 인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분 분석 자료입니다.
에탄올과 MMB란 성분이 나왔는데 보호 장비를 갖춰 사용하란 설명이 담겼습니다.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오래 사용하면은 이제 피부에 기름기를 제거하니까 피부 질환 같은 거 생기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기내에 이런 소독하는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이런 근로자들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업체 측은 고글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희석해서 아주 가벼운 물질이라고 여겨서 원래 원액 취급한 거에 강제적인 보호 장구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안 했고 그걸 착용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또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체는 이 물질을 아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약품들이 장시간 사용됐던 만큼 근로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이 10일에 발표한 2017년 11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재작년 3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는 작년 31만 7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였고 20대 후반 실업률도 악화하며 9.5%까지 상승했습니다. 한편 12월 취업자 수 증가는 25만 3천 명에 그치며 석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돌았고 청년 실업률도 9.2%로 재작년 12월보다 0.8%포인트나 높아서 고용 사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면서 35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5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3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무려 83.3%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2013년 36조 7,900억 원의 최대 영업을 기록한 지 4년 만입니다. 매출액도 18.7% 늘어난 239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올린 데는 반도체의 공이 컸습니다. 반도체의 두 축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여파를 타고 가격 상승이 이어진 겁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반도체 부분에서만 35조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의 1위였던 인텔의 매출액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휴대전화 사업 부분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애플의 6기 발광 다이오드 독점 계약으로 실적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지급과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1조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지난 분기와 비슷하게 보면서도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실제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연초부터 서민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체감도가 큰 외식 비용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줄줄이 오르고 여기에 화장품과 또 전자담배 가격까지 오르는데요. 일자리 문제는 안 풀리는데 물가만 오르니 이래서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대표적 패스트푸드 업체 KFC와 롯데리아, 일본계 햄버거 업체 모스버거는 최근 햄버거와 음료값을 약 6% 올렸습니다. 이어 신선 설렁탕, 놀부 부대찌개 등 한식업체도 인상에 나섰고 국민간식 치킨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재추진할 태세입니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란 분석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등 기타 원가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업체들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고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아치기 가격 인상은 외식업체만이 아닙니다.
세금 인상 탓에 필립 모리스에 이어 KT&G가 15일부터 전자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올립니다. 제세 부담금이 1,000원 이상 올랐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과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샤넬과 바비 브라운 등 수입 화장품과 시몬스 등 가구 업체들도 이미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전체적으로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부분들은 가격을 올리는 형태로 대응해서 물가 인상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초부터 몰아친 전방위 가격 인상에 서민 경제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지난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100건이 넘는 부당 노동 행위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17건의 부당 노동 행위 신고 사건을 처리한 가운데 이 가운데 118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사건의 유형별로 보면 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 개입과 운영비 원조 행위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이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후화한 중고 타워 크레인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속여서 건설 현장에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입 신고서상 제조일 시 기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고층 건물 공사에 빠질 수 없는 타워 크레인들이 눈에 띕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새 것처럼 보이고 서류상으로도 2015년 생산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이 타워 크레인의 실제 제조 연도는 2006년입니다. 통상 대규모 건설 현장에선 안전 문제로 연식이 10년 미만인 타워 크레인을 요구하는데 조건을 맞추기 위해 거의 10년가량 제조 연도를 앞당긴 겁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조 연식을 속인 타워 크레인을 시중에 보급한 44살 이모 씨 등 수입업자 2명과 구매업자 1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중고 크레인을 국내로 들여오며 차량 등록 사업소 등의 연식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수입 신고서에 제조 연식이 의무 기재 사항이 아닌 허점을 이용하여 연식을 임의로 신고하고 수입하였습니다. 모두 132대가 현장에 투입됐는데 다행히 아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은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녹슬고 그 소모품이 마모되고 한 부분도 그 위에 벤틀칠만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만 판단해서는 그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경찰은 적발된 업자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한국직업방송에서 쉼없이 달려온 청춘들을 위로하는 특별기획 5부작 청춘다워를 방송합니다. 청춘다워는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30 청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을 맡은 토니안, 지숙, 유재환이 각기 다른 컨셉의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청춘들을 만나는 컨셉으로 토니안은 취준생의 운전기사가 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응원했고 유재환은 셰프 박준호와 함께 청춘 식당을 열어 따뜻한 밥 한 끼로 청춘들을 위로했습니다. 청춘다워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며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의 장기자랑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이 매년 있는 장기자랑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던 사실이 폭로가 된 건데요. 동영상이 공개되자 병원의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비난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건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라서 그동안 몰랐던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심병원의 섹시댄스 파문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만든 카톡방인데요. 이 직장갑질 119는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 전문가 등 자원봉사자 241명이 모여서 만든 공익단체고요. 직장 내 갑질과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676건의 메일, 또 1,330건의 오픈 채팅방 제도가 쏟아졌고요. 하루 평균 68건의 제보가 들어올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의 제보가 폭발한 것 같네요. 그런데 아까 직장갑질 119는 공익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보를 받은 후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성심병원 간호사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장갑질 119 채팅방에 모인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제보를 하다가 장기자랑 댄스 강요를 언급하게 됐고요. 이 채팅방에 있던 기자가 이 내용을 기사로 써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제보들이 모이게 됐고 직장갑질 119는 이 자료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사라졌던 노조를 다시 설립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합리한 처우가 계속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돌파구가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갑질 119가 출범하게 된 이유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처음에는 IT 업계, 콜센터, 커피숍 아르바이트 등 일부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을 넘어서 정규직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직장갑질 119가 15세에서 45세 직장인 7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행태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력 부족이 60.8%로 가장 많았고요. 이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 저임금, 초과 근무 강요, 또 교육 없이 업무 투입, 휴가 미사용, 마지막으로 이 퇴근 무렵 업무 부여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모두 임금과 고용 조건에 관한 것으로 직장갑질 119에서는 이를 7대 갑질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인격 무시와 언어폭력, 차별 대우, 성폭력 등의 갑질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요.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폭력에 해당하는 형태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노동자들은 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나요? 네, 참거나 모른 척한다는 대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요. 회사를 그만둔다는 응답도 12.3%를 차지해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대응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65.5%,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4.1%로 이 불합리한 처우에도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접근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직장갑질 119의 오픈 채팅방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 제보를 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채팅방 화면을 여시고요. 우측 하단에 채팅방 추가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오픈 채팅을 선택해서 직장갑질 119를 검색을 합니다. 이 검색 결과에서 해당 채팅방을 선택하신 후에 들어가면 누구나 참여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에서 잘릴까 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참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생겨서 더 이상 불합리한 처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